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어제까지는 정말 놀라움을 넘어서 정말 역동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세 흐름이 롤러코스터를 보이면서 좀 겁나기도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죠. 잠시 후 다시 관련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 종목의 과열 우려 속에서 자동차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에서도 밀리죠. 2차 전지 관련주에 밀리면서 체면을 좀 꾸기고 있습니다. 자, 한 대표님, 요즘 이러한 그 자동차 관련주들의 체면 이게 뭐가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이제 배터리다 보니까 배터리가 오히려 지금 시가총액이 큰 모습들을 보였는데 사실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레임 BM 보시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다 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오늘 마감 기준으로 44조 원인데 현대차가 지금 기준으로 42조 원 정도 하거든요. 여전히 좀 현대차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변동성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수급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원래 1시 3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옵션 계약이 외국인 옵션 계약이 한 12,000 계약 정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40분 뒤에 될 때 한 1,500 계약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1,500 계약을 40분 동안 매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매도 주체가 어디였느냐?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위주였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파생시장 쪽에서의 영향, 어떻게 보면 웹도덕 현상도 일정 부분 반영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자, 그러면 김도연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 계속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작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주가 이게 계속 언급은 되고는 있는데 답답하잖아요.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저는 사실 현대 기아차의 최근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이 현대 기아가 특별하게 못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현재 증시의 2차 전지로의 자금 쏠림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을 중이고 그리고 FOMC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필요한데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증시에 신규로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기존 자금이 2차 전지 쪽으로 자금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하반기에 주가 추이 괜찮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일방적으로 쏠리니까 그런 부분이 완화되면 완성차 쪽으로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차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됐고 지난 1분기에 이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본다면은 뭐 이제 자동차 메이커주들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그동안 좀 수급상으로는 소외받았다. 2차 전지가 그 수급을 다 빨아들이는 장세였으니까. 근데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역대급 실적을 또 썼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썼는데 매출이 42조 2천억 원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조 2천억 원 정도 나왔는데 모두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래 경영 공시를 냈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기존의 매출 성장률 목표가 10.5%에서 11.5%였는데 오늘 변경이 돼서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14%에서 15% 정도로 정정 공시를 했고 그러니까 그 가이던스를 상향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OPM이라고 하는 원래 기존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6.5%에서 7.5%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향을 했냐면 8%에서 9%로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매출 그 IR 그 자료가 나왔는데 환율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환율 얘기, 믹스 환율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효과를 많이 봤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번 2분기 때 보면은 뭐 피크아웃 논란도 조금 있었지만은 제가 볼 때 3분기, 4분기도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오늘 물량 증가에서만
그 2조 3천억 원 정도 매출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믹스 개선에서만 이제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는 물량 증가가 5천억 원 정도고 믹스 개선이 2천억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은 환율이 조금 꺾이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2분기 역시도 그 삼성전자를 제치고 좀 이익 부분에서는 좀 1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제치고 네. 와, 현대차와 기아 대단한 질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닝 시즌 피크를 맞이하면서요. 기업들의 실적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고 이번 주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김 대표님, 이 부분에 관해서 스케줄이라든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요즘 중요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이 주요 기업들 실적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27일에는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와 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28일 금요일에는 SK이노베이션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죠.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당 종목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보유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실적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에 따른 분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 리뷰를요. 자, 김 대표께서 실시간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의 백발백중 수요일을 친구 추가하셔서 투자 의견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대차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호한 그 2분기 실적이 현대차 주가 부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지금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간에서는 뭐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이제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 네. 예. 뭐 이게 환율이 보면은 그 올해 초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하향 안정화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러한 영향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좀 환율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FOMC까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면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건 조금 FOMC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더라도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좀 나오더라도 저는 지금 중요한 게 미국 판매 비중이 한 45%가 되거든요. 현대 기아차가. 그러면은 미국 판매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수익 차량들이 많이 팔린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아는 제네시스나 아니면 SUV 차종이 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일반 승용차보다. 그런데 기아에서 성공했던 모델이 뭐였죠? 텔룰라이드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번에 EV9도 좀 판매량이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산타페도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물량 증가나 믹스 개선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CEO 인베스트 데이에서 얼마 전에 했었죠. 여기서 그 목표를 가졌던 게 뭐냐면은 향후 총 10년 동안 109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전기차 판매 목표가 2026년에 94만 대, 2030년에 200만 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IRA 보조금이 사실 상당히 좀 발목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나 렌트 차량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도 좀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캐시카우죠. 그다음에 전기차는 미래 투자를 하는 건데 저는 좀 그래도 물량 증가나 믹스 개선에서는 좀 3, 4분기도 역시나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2분기까지의 실적도 좋았고 3, 4분기에 기대도 있고 네.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재미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김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언제 정도 쌩쌩 달릴 수 있을까요?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FOMC의 금리 방향성 등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하반기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현대 기아차 모두가 작년 12월 달 이후로 6개월 이상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 쉬어가는 모습인데 이번 기회가 완성차 업체들의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완성차 업체들에 관한 저가 매수 의견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주식시장에 조금 이제 장 초반 그리고 장 후미 정말 급등락 장세 버라이어티 했습니다. 에코프로 주가가 널뛰기를 하면서 시장이 참 어렵다고 결론이 오늘은 났는데요. 한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투에서 잡으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7월 12일 방송에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PER이 뭐 일각에서는 뭐 700배다, 뭐 500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2022년 말 기준이고요. 2023년도 지금 7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022년 말에 실적 성장이랑 지금 성장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전기차 침투율은 7% 정도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전기차가 남아있는 먹을 수 있는 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은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당연히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뭐 계속 뭐 100일 연속 뭐 우상향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근데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준에서 PER만 따지더라도 2023년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따졌을 때 한 70배가 조금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좀 장기적으로 주주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중간에 이제 조정이 크게 나오기도 하는데 혹시나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동안 질주를 했던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들의 장중 흐름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어쩌면 우리 시청자님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오늘 2차 전지 하락 이후에 증시 흐름을 좀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이후에 다른 업종으로의 이런 수급 이동 가능성도 한번 열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급 유입도 한번 체크를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보게 되면 변동성이 워낙 컸다 보니까 하락 변동성에 대해서도 이제 우려감 시장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투자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투자자분들 중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빠지면 더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한 대표님, 이 저가 매수하겠다. 예, 이러한 그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어떤 조언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2차 전지 뷰는 좋게 바라보더라도 지금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장기적인 성장성을 끌고 가려면은 내가 얼마나 싸게 사는지가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샀다가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분들은 만약에 조정이 한 20-30% 나오면은 심리적인 부분이 좀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조정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대까지는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근데 만약에 이게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이 이 정도까지는 안 오고 그냥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거는 좀 무리하게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3년 뒤, 4년 뒤에 에코프로 그룹은 지금보다는 더 커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침투율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IRA 보조금을 생각을 했을 때도 여전히 보조금 받으면은 지금 값싼 전기차 나오게 되면은 한 3천만 원대도 살 수는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모델 Y 중국산 기가 상하에서 나온 모델이 한 5,600만 원인데 이거 보조금 받으면 아직 확정은 안 났지만은 보조금 받으면 4천만 원 후반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5,600만 원짜리 차를. 그러면은 저는 보조금이 많이 수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매수하시지 말고 조금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리하지 말고 조금은 기다려보자 이런 이제 조언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요 이게 또 시청자님들의 그 뭐랄까 목마름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적인 의견도 또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어떤 핵심주가 있다면은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 양극재 업체들은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LNF, 포스코 퓨처엠 다 올라오긴 했지만은 뭐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음극재 쪽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음극재 쪽이 아직 올라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음극재 쪽이 어디 있냐? 저는 가장 큰 업체 중에서는 대주전자재료. 아까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지점이 있었죠. 네, 그 당시에 보다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온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음극재 쪽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업체들 딱 3개가 있습니다. 중국의 BTR이 거의 점유율이 한 50%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시네츠화학이 거의 뭐 20-30%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가 한 10%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BTR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는 LG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해가지고 포르쉐 쪽에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를 납품을 해가지고 포르쉐 타이칸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우디 이트론 GT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실리콘의 산화물 SiOX라고 불리는 이 비율이 첨가 비율이 지금 흑연 대비해서 한 5%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를 2024년부터는 8%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얼티엄 셀즈 공장을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2024년도부터 이제 35기가와트 정도 초기 물량이 나올 텐데 이거를 8% 정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024년에 이제 풀캐파 10,000톤을 좀 돌려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주전자재료, 음극조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대표님은 이제 음극재, 그중에 이제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도현 대표님께서는 어떤 코멘트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그래도 2차 전지 섹터 그중에서도 이 장비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LG엔솔과 그리고 GM의 합작사인 얼티엄셀즈의 상공장이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은 아마도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이 얼티엄셀즈 3공장의 협약사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DNT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협력사들 중에서는 이 믹싱 공정의 TSI와 그리고 전극 공정의 CIS 그리고 NCS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두 분의 투자 전략 들어봤는데요. 또 전략 세우신데 참고하시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